아홉 분 딱 계시니까 화면 구성이 딱 좋아. 음, 어디서 저거 글 쓰기 딱 좋겠는데? 좋습니다. 다들 반갑고, 이번 주 한 주 하신 일들을 쓱 제가 다 글을 읽어봤는데, 이번 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번 주 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다 이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인가? 우리 현진 대표님이랑 영훈 대표님 빼고 다, 음, 딸내미가 다 실패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이런 날도 있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한 거니까. 오늘은 제 화면 기준으로 강주 대표님이 제일 먼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은지 대표님, 그다음에 나유 대표님, 채원 대표님, 영원 대표님, 그다음에 은영 대표님, 현진 대표님, 상준 대표님 이렇게 순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보고 오늘은 저번 주에 그 발표하기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관련돼서 다시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모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래요. 우리 강재 대표님부터. 잠시만요. 네. 우리 영훈 대표님은 저 발표 시간에 나중에 저거 좀 얘기해 주세요. 6억. 오, 궁금해. 아, 네, 근데 너무 별거 아닌 얘기여가지고. 근데 네. 아바타도 되게 실망한 표정이네요. 네, 그럼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어, 저는 우선 이번 주도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분야에서 이제 레퍼런스가 될 만한 서비스들을 몇 개 조사하고 사용하고 분석해 보았는데요. 소개팅 서비스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정말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만의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내놓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수많은 옷가게들 중에서도 잘 되는 옷가게가 분명히 있고, 거기가 잘하고 있는 곳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퍼널의 고객 구매 여정이 되는 그 퍼널의 큰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제가 어깨가 부상이 있어서 이제 운동을 쉬고 병원 진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한의원 방문했고 아직 다 낫진 않았는데 그래도 운동을 아예 쉬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가볍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좀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개개발 분야에서는 이제 슈퍼리치 영업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조금밖에 못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 좀 많이 읽어서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 사용 기록을 해봤는데, 아, 잠시만요. 아, 네. 순간 이번 주가 아닌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수영 저 원래 회사 다닐 때 수영 했었는데, 안 그래도 수영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조금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시간 사용은 기록을 했는데, 이제 한번 돌아보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간 투입을 하고 있는 투입량이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좀 시간 운용을 더 잘하고,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시간 투입을 더 잘할 수 있게 좀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대로 이제 시간 사용은 기록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건 다음 주 계획인데, 다음 주에는 그 제가 하는 소개팅 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완성하고, 그리고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확히 드러나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 쪽에서는 그 메모 정리를 지난주에 제가 다 못해가지고 그거 마저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일평균 1시간 이상 사용하기, 시간 추적 가능하도록 기록하기,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벌써 4주 차잖아요. 그죠? 거의 이제 한 달이 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모여서 해보고 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개인적인 저를 좀 돌아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이 사업 테스트하는 게 3일 걸려서 처음에 테스트 한번 했어가지고 아 되게 빨리빨리 잘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요즘에는 생각보다 좀 진도를 빼는 게 느리다는 감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좀 조급한 마음도 많이 들기는 한데 사실 아직 뭔가 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딘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원인을 찾아보고 있고 좀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저희가 다들 뭐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다 보면은 항상 벽이라는 거에 부딪히게 되고 그 벽에서 무너질 때도 되게 많거든요. 전 제일 많이 무너져 본 사람이라 그 무너지는 건 전문인인데 근데 사실 그 무너지는 거를 인정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디서까지 어디까지로 접어두고 또 이게 나의 능력치, 나의 경험이라고 인정하고 다시 새로운 걸 시도를 해볼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전 계속 실패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실패하는 안에서 무언가든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완전히 내려앉아서 다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뭐라도 계속 찾아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지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루틴이나 이런 것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실 루틴 잡는 게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 계획하고 목표하는 게 지금은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하시면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왠지 좀 못하고 있으면 내가 뭐 계속 실패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지만 이거에 대한 주 목적은 저희가 그런 루틴을 찾아가고 나의 생산성을 높이고 내가 목표하는 거를 좀 더 날카롭게 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들을 여러 개 시도해보면서 나를 찾아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성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놓치지 않고 계속 스스로 생각하고 계속 도전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도 이제 계속 그러고 있는 과정이에요. 계속 실패합니다. 5천 원씩 매주 내면서 그냥 수업비 내면서 하고 있으니까 한 주 또 열심히 사셨고 좀 더딜 때도 있으니까 또 대신 쉬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같아요. 위해 항상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충분히 잘하고 계신데요. 뭘 더 노력해요. 그러다 죽어요. 그럼 은지 대표님, 좀 얘기 들어볼까요? 나왔을까요? 공유가 되고 있을까요? 뭔가 됐다 하시 방금. 네, 네. 저 이번 주에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여자들의 문제가 있는 그 건강상의 이유가 조금 있어가지고요.
네, 그게 조금 남보다 조금 안 좋은 상태인데, 그 시기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 좀 그러한 시기를 가지고 있어서 좀 계획이란 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넣었는데 실행이 조금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해야겠는데 이거를 그 리스트를 계속 머리에서 생각하면서 이건 해야지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끝내는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어, 여기 팝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제가 그 돈을 버는 목적보다는 팝업을 할 때 그 내가 언제든지 주체자가 될 수가 있고 내가 기획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사람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획자의 의도, 그리고 언행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여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내 사업과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그 경험치 연결고리에서도 이건 또 겪어봐야지 알기 때문에 조금 한 번씩 경험을 하면서 나를 조금 더 성장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중에 그 미술 작품을 보고 그 미술 작품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씩 10분 정도 나열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생각들을 사람이 이제 적었으니까 발표까지 했는데 그 작품의 하나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이 모두 다 개인적으로 틀려지고 또 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서 이런 것도 이제 그 우리 대표님들도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시고 겪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인에 대해서 또 그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12월 달이 벌써 돌아와가지고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발표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올해 내가 어떠한 일을 했었고,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를 제가 한번 쭉 나열을 해서 기록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 다이어리를 항상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매년 샀는데 내년을 위해서는 PSD라는 다이어리를 샀어요. 그래서 좀 더 계획적이고 루틴을 조금 이어갈 수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이어리를 다시 한번 구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보고 괜찮다고 싶으면은 여러분께도 제안을 제가 한번 겪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하나 생각, 여기 제 아들입니다. 저랑 닮았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는 짓도 똑같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뭐 내 자신한테도 적구나였나요? 중간에?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저 이제 다 비슷하실 거예요. 이렇게 뭔가 챌린지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10개 중에 한 8개밖에 못하거나 7개밖에 못하거나 혹은 몇 개밖에 못하면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해? 내가 이거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고, 막 이런 감정도 들고. 근데 그게 우리 스스로가 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런 모임을 안 했으면요. 우리가 두 개도 달성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빵 개를 했을 겁니다, 빵 개. 근데 이런 모임을 함으로써 나 스스로를 두 개나 움직이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개나 움직이게 만든 건 은지 대표님 스스로예요. 누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개 중에 8개를 못하고 두 개만 했다고 해서 못한 게 아니에요. 빵개를 할 걸 두 개나 해내게 만든 스스로를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감정이 조금 심각하게 느껴진다면 저희가 목표를 조율도 해보고 계획도 수정도 해가면서 저희가 뭐죠? 그 주원규 대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할 때 하이텐션 5%, 로우텐션 5%인데 나머지 8, 90%일 때 자기가 60% 수준에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문재 대표님 컨디션 안 좋을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고요. 저도 지금 뭐 회사 망하니 많이 이러고 있고 뭐 이런데 그럴 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펴기펴기 하고 책 읽고 내가 그렇게 해나가고 있잖아.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잘하셨어요. 걱정 안 하셔도 네, 되고 아마 다음 주에 더 잘해내실 겁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우리 나유 대표님, 우리 나유 쌤, 자꾸 나날이 구독자라 해야 되나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나유 대표님. 아, 네. 사람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다행히. 자, 공유를 할게요. 자, 그, 그 진섭 대표님이 그 카톡방에 막 블로그 글 올려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블로그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카톡방 리스트 제가 지금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매일 다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유입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덕분에 다음에 특강할 때 좀 더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 OT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은영 대표님하고 함께하는 저 수업 OT를 진행을 했고, 어, 그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마지막 특강을 진행을 하고 이제 모집이 마감이 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인원이 많이 모집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 온 것 같아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 얘기를 좀 드려보고 이번 주가 그 금요일 날 특강이었는데 그 전에 원래 순호 전자책을 쓰니 어쩌니 지난주에 자신 있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다가 또 딴 데로 샜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딴 거 잘하잖아요. 또 뭔가 하나에 꽂히면 또 뭐 또 그걸 해야 돼서 일단 일은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어요. 일은 강의 자료 업데이트 하는 거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 원래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AI 이미지 만드는 그 AI가 있는데 그게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알려진 게 있어요. 그거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그거를 하겠다고 한 2, 3일을 설쳤습니다. 제가 거기에만 매진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하나 꽂히면은 밤에 잠을 안 자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새벽에 막 4시에 자고 그 잠을 안 자고 일찍 일어나면 다행인데 잠을 안 자면은 늦게 일어나요. 11시 이렇게 돼서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수면 패턴도 엉망이 됐다 덕분에 결국 이거는 못하고 수면 패턴은 망가지고 금요일날 특강을 했는데 모집이 많이 안 돼서 이제는 이거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이고 자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해가지고 그 다른 챌린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 한정으로 챌린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당분간 매진할 것 같아서 전자책은 또 뒤로 미뤄지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지금 스레드 활동 계속 하고 있는데 팔로워가 막 그렇게 엄청 빨리 는다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인스타나 유튜브에 비해서는 빨리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글 하루에 하나씩은 올리려고 하고 있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6개씩도 올리더라고요. 그 정도는 못 하겠고, 그냥 그 팔로워 늘어나는 거 조금 계속 기록을 한번 해서 언젠가는 스레드 관련 강의를 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사고 글쓰기 또 이번 주에 다 하지 못했고, 독서도 결국 하지 못했어요. 계획 세우기를 하긴 해서 그나마 일은 좀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번 주는 지냈고, 다음 주 그래서 전자책을 조금 뒤로 미루고 챌린지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그 혜택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프로그램화해서 같이 강의랑 판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시도를 했는데, 만약에 강의가 또 그렇게 수강생이 늘지 않는다면, 아예 과목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거 먼저 도전을 해볼 거고, 결과는 한 달 뒤쯤 나오겠네요. 한 달 뒤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매주, 매달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계시고, 뭔가 결과의 피드백을 받고 계시는 모습이 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지셨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거 다른 최원 삶이죠. 대표님 글에다가 그 남겼는데, 최원 대표님은 모집을 뭘로 하세요? 뭐한 달에 한 번만 모집을 하신대요, 최원 대표님은. 근데도 사람이 이렇게 매출이 막 날 정도로 모집을 많이 하신다는데, 최원 대표님의 모집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그 나이 대표님도 좀 응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현진 대표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 뭐죠? 크몽? 크몽. 네, 그런 것들에도 한번 좀 도전해 보셔서 채널을 조금 더 다양화하면서 여기저기서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최원 맞아요. 대표님, 우리 네, 최원 네. 대표님 어디서 우리 모집하세요? 저는 SNS를 일절 안 씁니다. 아, 그래요? 예. 전단지 돌리시나요? 아, 길거리에서요? 알려드릴까요? 네, 네. 네. 일단 제가 많이 모으는 뭐 비법? 비법은 아니지만 비결은 광고에 돈을 쓰셔야 돼요. 음, 특히 거기에 돈을 쓰시는 게 제일 최고 효율이 납니다. 지식 창업은 메타 광고에 돈을 필히 쓰셔야 돼요. 예. 그리고 타겟이 이렇게 4, 5, 60대를 만약에 하셨어라도 은근히 인스타나 페북을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꼭 메타 광고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 저는 SNS를 안 해요. 뭐 인스타도 안 하고 블로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일일이 일포스팅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도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100% 효율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사실 저도 한 달에 한 번 모집을 하는데 카톡방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한 달에 딱 한 번만 웨비나를 열어요. 근데 그게 100% 전부 다 메타 광고로 돌리고 있고, 음, 그래서 광고비를 엄청 엄청 많이 쓰죠. 지금은 들어온 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제 카톡방이거든요. 지금 이제 내일 해요. 내일 해서 이제 제가 음, 계속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데 여기 지금 400명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전환율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최대한 메타 광고에 돈을 엄청 많이 태우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메타 광고 저도 생각하고 있긴 했었어요, 계속. 네, 메타 네. 광고를 빨리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소요율이 제일 많이 나는 게 리드를 제일 많이 딸 수 있는 거는 메타 광고밖에 없어요. 지금 음, 네, 그 효율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꼭 혹시 돌리셔야 돼요. 광고를 대행을 맡기시나요? 직접 하시나요? 지금은 제가 혼자 하다가 지금은 대행을 맡겨요. 사람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웨비나를 할 때 전형적으로 왜 지금 많이 모을 때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유명한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대행직 맡겨서 하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몇백 명이 음, 나오면은 꼭 그 관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뭐 이상한 뻘글 같은 거 올리면 막 지워주고 예, 어, 이런 작업들이 엄청 많이 필요해서 몇백 명이 들어오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오, 그래서 오, 네, 네, 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저도 이제 대행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제가 그 도와주시는 분들을 채용을 했었어가지고 내일은 사실 이제 대행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코치님이 두 분이거든요. 네네. 그분들한테 지금 이제 참가라 해서 이 마케팅 대행 업체가 하는 걸 다 배워라. 그래서 지금 어, 다음부터 우리끼리 해야 되니까 그거 아니면 이제 우리 망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싹 다 카피해 오도록 그렇게 지금 음,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대사를 칠 때 이쪽에서 이제 해오는 걸로. 음, 네. 그리고 그, 저도 여러 번 해보니까 그 되게 절박한 사람들을 고르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토익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역발상으로 했어요. 저는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주의였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음, 해외 구매 대행 해도 괜찮고, 뭐 토익을 해도 괜찮고, 뭐 어떤 걸 팔아도 괜찮고, 뭐 팔이 해도 다 되니까 저는 무조건 돈이었어요. 무조건 뭘 하든지 간에 무조건 월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제일 이제 들었던 게 토익이고 왜냐하면 절박한 사람들을 꼬셔야 돈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좀 아쉬우니까 이제 돈을 저한테 주고서라도 이제 맡겨요. 근데 음,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기법을 사실 이거는 이제 어그로긴 해요. 네가 무슨 점수를 맞던 간에 30일 만에 800점 달성하게 해줄게요. 근데 만점은 990점이거든요. 이게 좀 높아요. 그러면은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광고에 그거를 태우면 이거 사기 아니야? 하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음, 대사로 이걸 쳐가지고 바로 전환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장 광고도 필요하더라고요. 네. 사실 30일 만에 800점 못 만들어요. 네, 기본이 안 갖춰져 있으면. 음. 그걸 이제 사기가 안 들리게끔 이렇게 신뢰를 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웨비나 때 이렇게 샤샤샤 잘 꼬셔가지고, 예, 야, 이제 돈을 이게 내게 딱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다 이제 궁금한 게 계속 생기고 얘기가 더 듣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발표하기 때 이렇게 딱 해주시면 저희들한테 그치.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이제 대충 음. 이런 느낌으로 이 메타 공과라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메타 공과가 뭔지도 몰라요. 전 전단지밖에 모릅니다. 현수막이랑. 예, 인터넷 전단지. 메타강으로 인터넷 전단지. 네, 다음에 이제 한번 어차피 이게 되신 김에 최원 대표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 저 뒤에 발표하기 얘기하면서 다음에 최원 대표님이 이런 얘기 해주신다면 아마 여기 계신 대표님들한테 다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무리가 되시지 않는다면 메타 광고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어떤 코멘트로 어떤 식으로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건지 그다음에 월 비용은 얼마나 태우시고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왜냐하면 지난주 제가 투두리스트를 안 적어가지고 그냥 지난주에 한 거 그냥 아무거나 적었어요. 그래서 최현진 대표님 그 여쭤보시는 게 메타 광고 비용은 지금은 월 500만 원 써요. 네. 월 500만 원 쓰면은 네,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500만 원을 쓰진 않았어요. 저도 이제 처음 할 때 막 10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20만 원, 30만 원 계속해서 쭉쭉쭉 올리다가 이제는 그 대행 업체랑 같이 하니까 대행 업체랑 같이 하면 수수료를 뭔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규모가 커져야 되니까 강제로 팍 올렸어요. 근데 이제 계속 검증을 해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광고를 태워도 자꾸 효율이 나오니까 네. 지금 그냥 다 오픈해 드릴게요. 지금은 어, 저 오디오를 비는 걸 못 찾는 스타일이라서 노래라도 하나 해놓고 있어야 되나 이거.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좀 규모를 크게 채웠을 때
그러니까 광고비를 이제 160만 원부터 이제 원래는 올 초부터 시작했어요. 한 3, 4월부터 시작하다가 이제 업체를 끼게 되고 나서 이제 좀 빵 태워야 되니까 이제 160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한 월 500만 원 정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청자들은 되게 괜찮아요. 이제 CPA가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나오고 로아스도 되게 팡팡팡 터집니다. 그래서 메타 광고가 지금은 진짜 그 특히 저희 같은 이제 지식 창업자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효용이고, 그 다음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20대 대학생들 타겟으로 하고 있으니까 대학생들은 인스타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거의 다 토익을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하게 되면 알고리즘 때문에 제 영상 광고가 노출이 되니까 그걸로 해서 많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였고, 그래서 네, 웨비나로 저는 모으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제가 점점점 더 느끼는 건데, 웨비나가 아직까지 초기 시장이고, 아직까지는 진짜 그 지식 창업계의 블루오션 같습니다. 근데 점점 느끼는 게 지금 아까 뭐 심사위원장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점점점 더 이제 웨비나의 효율과 가치를 알게 되고, 유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웨비나로 빨리 초기에 그 현금 쓸을 수 있는 건 다 쓸어 담아가지고 그 브랜드를 빨리 좀 건립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웨비나를 몇 번 돌리다 보니까 로아스 자체가 지금 점점점 줄어드는데 그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메타 광고에서 유저들은 한정적인데 거기서 이제 자꾸 파임 나눠 먹기를 하니까 본 사람한테 계속 광고가 노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그래도 플러스 적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계속 모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SNS 광고를 만 하다가 이제 제 브랜드를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유튜브랑 인스타랑 지금부터 만들어 가가지고 이제 그쪽에서도 좀 이제 모집을 해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웨비나 결론적으로는 단시간에 웨비나로만 제 신뢰를 구축해서 바로 그날 자정부터 결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해보니까 결론은 그래도 SNS는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뭘 팔려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내 권위 구축을 위해서, 신뢰 구축을 위해서. 네. 그 정도가 요즘 깨달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글 적은 것도 아닌데 또 최근에 깨달았던 레퍼런스가 저는 사실 이제 브랜드를 구축을 하려고 하니까 블로그 후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받고 싶었어요. 근데 초기에 저도 이제 유혹이 많이 들었던 게 블로그 후기를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돈을 주고, 뭐, 체험단도 그렇고, 뭐, 그게 저는 꼭 나쁜 거라고 보진 않는데, 약간 저도 이제, 그냥 돈 주고 사면은 제일 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글도 깔끔하게 적어주고, 또 좋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유혹에 한번 빠지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진실로 승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100%제 수강생한테 진짜의 블로그 후기를 이제 받으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근데 제가 심리 분석이 잘못됐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2, 3개월 전에는 그냥 구글 폼 하나 이제 건립을 해놓고 너네 이거 쓰면은 그냥 스타벅스 뭐 무료 쿠폰 줄게. 아니면 뭐 5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줄게. 뭐 이러고 이제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블로그 후기 받기가 되게 생각보다 어렵구나.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최근에는 이제 전략을 바꿨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이게 블로그를 쓰는 행위가 진짜로, 진짜 사람들한테 너무 귀찮은 행위겠구나. 그리고 특히 글을 안 써본 대학생들한테는 너무 많은 부담이 되겠구나. 이래서 확 그냥 바꿨어요. 니네가 블로그를 써주면 그냥 무료 수강권을 줄게. 그러니까 그 의미가 땡길 걸로. 왜냐하면 제 수업 자체는 타겟이 내 수업 지금 뭐 30일간, 뭐 60일 코스도 있고 90일 코스도 있는데 이걸 다 들으면 너네는 800점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세뇌를 시켜서 데리고 온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점은 990점인 거예요. 그럼 그 사이를 또 뚫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는 수요를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야, 너네 이거 블로그 쓰기만 해주면은 더 높은 점수를 지금 단박에 받을 수 있는 거를 또 수업을 또 무료로 열어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응답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응답이 9개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깨달았어요. 아무리 그 블로그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쉬운 거지, 수강생들한테는 진짜 귀찮고 그 벽이 높은 거구나. 그래서 수강생들한테 내가 원하는 블로그를 받으려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더 높은 걸 줘야겠구나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블로그 후기는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 많은 가치를 줘야 지갑을 열게 되고 또 예, 내가 원하는 행동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3개월 목표 초기에 제가 잡은 게 한 달에 지금 월 1회만 웨비나를 하고 있는데 2회로 증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로아스가 이제는 점점점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광고비를 투입한 대비 매출이 얼마나 지금 많이 땡길 수 있느냐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고 사실 지금은 이제 여기 카톡 가두리방에 468명이 모였는데 사실은 광고비 500만 원 쓰고 지금 역대 최저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적다. 원래는 뭐 한 700명에서 한 800명, 900명까지도 모였는데 너무 적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이게 웨비나로 2회 모집이 아니라 진짜 내 SNS 브랜드를 건립을 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상시로 모집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상시로 CS를 담당해 줄 수 있는 분을 어떻게 이제 시스템화를 해서 만들던지 아니면 추가를 채용을 해서 만들던지 하는 기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구매용 추가 수업 제작이에요. 그 제가 봤을 때 서비스의 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건 내 수업을 한번 결제를 하고 또 만족을 했다면 관련 있는 또 컨텐츠나 상품 구성을 만들어 놓으면 또 저한테 사겠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사실은 이 고난이도 수업이에요. 블로그를 쓰면은 또 강의를 열어줄게. 더 어려운 거야. 근데 지금 들으면 점수를 더 잘 받게 해줄게. 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항상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수업을 듣던 간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또 더 받아요. 왜냐하면 너네가 이제 기간 내에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갔으니까 우리 수업 만족하면은 너 또 돈 내라, 소정으로. 그러면은 또 우리가 코칭도 붙여주고 피드백도 해줄게. 이러면서 재구매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짰고요. 최근에 이제 짰습니다. 원래는 그냥 단건의 상품이었다가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네, 뭐 세금 공부라든지 나머지 이렇게 잡다한 것은 이제 놓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게 지금 채연 대표님 이렇게까지 시작하셔서 토익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지금까지? 기간이? 어, 올해 3월에, 3, 4월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 3, 4월. 그러면 채 1년이 안 됐네요. 그죠? 예, 아, 좋습니다. 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나 이렇게 하다가 막 부딪히고 또 자빠지고 막 안 된다 그래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옆에 막 아프나 막 치고 나가면 다 똑같으실 거예요. 지금 배 아프고 부럽죠. 그죠? 아우, 열받고. 뭐가 부글부글하지 않습니까? 아우, 나요 대표님 막 지금 웨비나 가야 되는데 지금 막. 보세요. 다음 주에 이제 목표에 웨비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아, 어쨌든 정말 정말 멋있네요. 이래서 이게 사실 이제 발표하기라는 게 사실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이런 거 했고 이런 걸 왜냐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우리한테 서로도 자극도 되고 이런 걸 하는데 어쨌든 미리 좀 들어본 것 같고 너무 너무 감사했고요.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또 우리 다음 또 재밌는 또 타자가 또 다음 영훈 대표님인데 이게 또 6억 히스토리가 또 이거 또 궁금한데 또 전 매출액 실질적으로 찍힌 거 6억 처음 봤어요. 영훈 대표님 얘기해 주시고 다음은 이제 은영 대표님 아, 그리고 네. 한유 대표님. 네. 잠시만요. 화면 공유부터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어, 뭐야. 됐지? 아, 여기 있어. 화면 너무 오셨나요?
제가 쓴 글에. 네. 먼저 궁금해하신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이제 추측하건데, 아마 이분이 실수로 9천 몇 개를 이제 주문을 넣었을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제 동업자한테 물어봤는데, 동업자가 얘기하기는 그거는 일부러 아마도 이제 품절이 나게끔 만드는 작업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은 생각을 좀 하면서 결국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결제는 따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무통장 입금이었었는데 무통장 그거 뭐 따로 들어온 건 없었고요. 그래서 음, 다음에 다음에는 저번에 은영 대표님이나 아니면 나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6억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미래의 상황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상상들을 계속해서 좀 당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했었던 계획들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뭐 간당간당하게 성공한 것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넉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다 고만고만하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서 진섭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는 편인 것 같거든요. 앞서 몇 번의 그런 실패들을 맛보면서 오히려 어, 잔잔하게 계속해서 작은 성공들을 맛보는 것도 저의 이 자신감이나 이런 거에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그렇게 좀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일 좀 습관처럼 이렇게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제 큐티나 시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한데 크롤링을 이용해가지고 묘저 의심되는 스토어 리뷰를 이제 크롤링 하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무작위로 모든 스토어들 돌면서 일단 리뷰들을 가지고 와서 있는 상태고요. 지금도 좀 전까지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지금 오기 또 한 상황인데 어, 이번 주는 그걸로 이제 실질적으로 NLP 모델을 만들어서 판별하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생소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DB라는 설계를 하는 게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이랑 연계해가지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 일환으로 그 고독사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팀이랑 같이 해서 이제 ERD 설계라는 부분을 ERD 클라우드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로 이제 활용해서 좀 ERD 클라우드 배우는 거랑 이런 거 설계하는 걸 좀 중점적으로 많이 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짰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너무 깊게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바인더 정리 이제 좀 이렇게 간단하게 네 줄만 쓴 날도 있고요. 요거는 제가 읽고 싶은 책이나 추천 도서를 적었던 거고 이거는 그 다음 날에 좀 더 많이 분량을 늘려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뭐 뇌과학 책, 투자 책, 뭐 경영 책 이런 거 내가 어떤 걸 좀 읽어야 되겠다라는 걸 좀 미리 정리를 해놓았던 거고 그리고 조금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 노트를 써요. 이것도 뭐 지난번에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거 알았으면 잘 아실 것 같고 어, 제일 밑에 이제 사업에 대한 얘기들도 쓰고 중간중간 좀 약간 낯간지러운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읽었던 책들인데 올해 생각보다 책을 많이 못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14권 정도 읽었는데 올해 한 30권 정도를 목표로 한번 삼아봤긴 한데 가능할지는 한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한번 독서도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영도 저의 이제 물, 물속에서 계속 이제 어, 가볍게 이렇게 뭐 매일매일까지는 아니고 사실 몇 번 빠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간단간단하게 4번 정도를 채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목표를 달성했고, 그렇게 무리하게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무리 없이 여러 가지 달성을 모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쉽네요. 정말로. 와, 6억 해서 뭐, 아, 아쉽네요. 아, 소고기 한번 얻어먹을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그 일부러 그러는 게 소고기는 괘씸하네요. 아깝죠. 음. 그러니까, 나쁜 네, 음식을. 세상은 넓고 희한한 참 경험을 했습니다. 많아요. 저도 이제 지금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지만, 가끔 보면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수준의 고객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와이프가 이제 여자 옷을 하나 팔았습니다. 근데 지퍼 옆에 진짜 실오라기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탁 터져 있어요. 이게 이제 박음질 불량이다. 반품을 해달라. 그래서 일단 우리 해줘라. 해주는 게 맞다. 세상은 참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6억으로 사기치는 놈도 있으니 그런 놈들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 대표님. 아니면 그 크롤링인지 뭔지 그거 하셔가지고 뭐예요? 그 좀 잡아가지고 그놈 사이트 가서 똑같이 6억 결제하셔야죠, 지금.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영원 대표님께서는 성공해 주신 분이 계셔갖고 더 기분이 나네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은영 대표님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음, 우리 나일쌤에 대한 그 강의도 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좀 담아서 한번 해주시면. 신랄하게 시간 공유가 되었나요? 네, 네. 저는 매주 세 가지씩 했는데, 이번 주도 세 가지는 완성을 했는데, 제가 체크를 안 했어요. 플레이리스트 업로드 체크를 안 했고, 오른쪽에 다섯 가지는 다른 대표님들 보니까 제법 빡빡하게 하시길래,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조금 그 체크리스트 늘리려고 뭔가 준비를 해봤던 거고요. 어,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 마음이 급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등한시하고 얘는 그냥 당연히 잘 될 거라는 마음에 뭔가 새로운 걸 막 하고 있었는데 문득 음, 기존에 내가 판을 펴놓은 거를 더 확장하면 더 수익이 빠르게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제 조금 그 경로를 조금 수정을 했고요. 어쨌든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 더 영향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또 힐링이 되게 다른 사업을 같이 이렇게 붙여서 하기로 마음을 좀 먹었었고요. 영어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을 해서 한국에 대리점에,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기업체에 납품을 하거나 대만에 이제 한 곳에 수입이 들어갔는데 대만을 한번 다시 뚫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만을 뚫으려면 일단 영어가 돼야 되고 계속 구글 그 번역으로 이메일로만 주고받다가 한 번씩 이렇게 위챗으로 전화가 오면 딱 끊거든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영어를 이제 조금 붙이고 싶고 그리고 그런 대만 업체를 조금 찾아서 홍보 메일을 보내보고 싶어서 그거 찾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이라는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페이스북 같이. 그런 비즈니스 어플에서 그런 저희 그 서버 부품을 쓸 수 있는 기업체를 다 뽑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메일을 보내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좋은 단가에 내가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알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독서는 꾸준히 저는 아침에 회사를 조금 일찍 가면 꾸준히 읽고 있는데 이 간헐적 몰입이라는 이 책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을 도전하고 뭔가 우리가 마음이 빨리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에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마음이 되게 평온한 상태에서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니까 이게 좋은 효과로 일어나서 매출도 잘 잡히는 것 같고 어떤 책이 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쨌든 도전하는 거에 플레이리스트 업로드를 하나를 해놔서 다시 제가 음악을 만들러 들어갔는데 곳에 까먹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이거를 이 앱에 들어가서 정말 어제 이 일요일 날 올리기 전에 3시간을 싸워서 만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 클릭하라 그랬는데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클릭해보고 만들었다가 몇 번을 날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완성을 하기 위해서
사진은 왜 2초 만에 없어지며 왜 얘는 가만히 안 있고 노래는 흘러가고 뭔가 이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서 아직 뭐 시작을 안 한 입장인데 해보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매달려서 만들어 놓고는 못 듣겠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일단 이제 미션을 완수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올렸었고요. 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주일 동안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사업 성공 못 하겠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사업을 성공한다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죽을 사자를 쓴다고 하는데 내가 이 정도 양으로는 성공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타이트하게 조금 집중을 해가면서, 사실은 우리는 밖에서 소비자랑, 뭐, 어떤 고객이랑 막 이렇게 전투적으로 하면서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나와의 싸움으로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잖아요. 할까 말까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각 대표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이겨내야 될 것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당연히 넘겨야 하고,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는 고객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더 따뜻하게, 빡빡하게, 해 나갈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항상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인 것 같고, 볼 때마다 저도 항상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저기 비즈니스 클래스, 저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기 뭐야, 30일 만에 토익 800점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원희 영어라고 웨비나에서 내일 제가 하신다고 하니까 웨비나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밑에 오셨네요. 아니, 영어를 하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없나? 이런 생각을 잠깐 짧게 다이어마이트입니다. 해봤고. 근데 저도 이제 그 은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공감되는 게 있어요. 이 정도로 해서 되나? 근데 이제 가만 보면 이제 성공하시는 우리 최현 대표님이나 이제 나유 대표님이나 성과를 내고 계신 분들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 일을 해라라고 뭐 얘기하는데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끊이지 않고 꾸준히 열정을 갖고서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고 일단 1차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아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일.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만족도를 크게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계속 밀어붙일 수 있어야지만 사업에서는 진짜 성공이라는 타이틀에 한 번이라도 다가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단 한 번 또 성공한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음, 계속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되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과 루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맨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과연 그런 것을 갖고 있나? 어떤 것을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진짜 매일 많이 합니다. 저도 맨날 짧은 글 쓸 때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은영 대표님이 진심 어린 그 고민을 정말 많이 공감하고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이번엔 우리 저기 현진 대표님, 아, 네, 잠시만요. 또 다른 성공자. 아, 잘 보이시나요?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6개로 이렇게 써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항상 블로그 포스팅은 무조건 한 주에는 최소 3개를 잡고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원래는 19일, 21일, 23일 날 하기로 했는데 19일이랑 21일은 지켰는데 이제 23일 거는 하루 밀려가지고 24일 날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한 주 안에 작성을 했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있고, 블로그를 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글을 더 잘 쓰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이 로고 관련해서 포스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로고에 대한 공부도 더 하고, 또 글쓰기에 대한 것도 약간 고민을 하면서 쓰다 보면 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로고에 대한 좀 책을 빌려서 또 읽어보면서 이걸 좀 블로그 글에 녹여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블로그를 이렇게 쓰면서 지금 보니까 지수가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준체 4는 나오고 있어서 블로그로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블로그는 계속 이렇게 잘 해 나가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고 썸네일이랑 상세 페이지 변경은 지금 계속 한 일주일 정도로 이제 실험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번 썸네일은 조금 그래도 반응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주까지 좀 지켜보고 다음 주에 어땠는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번째는 지나갔고, 이제 또 캘리그라피 부분도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캘리그라피 책 이제 빌려가지고 아이패드로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하면서 계속 지우고 연습하고 지우고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올려야 되는 자료를 저장해 놓는다는 거를 다 까먹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삭제가 돼버려서 그거는 이제 넣지 못하고 이제 로고 공모전에 참여한 거 하나랑 이렇게 또 제가 그냥 사진에다가 한번 넣어본 거 하나 이렇게 이제 첨부를 했고요. 네, 로고 공모전 이제 한 개 참여하는 게 요번 목표 중에 또 하나였는데, 사실 공모전에는, 한 공모전에 이제 뛰어드는 디자이너들이 적게는 한 30명, 많게는 100몇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당선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당선작을 봤을 때, 이게 왜 당선됐을까? 좀 의문인 것들도 많고, 그래서 좀 어려웠는데, 요번에는 이걸 보면서, 당선작을 보고 나서, 너무 사실적으로 꼭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인스타툰 업데이트는 이제 2개 올리기로 했는데, 이제 2개 올리는 거는 성공을 했고, 계속 이제 도달률이 생각보다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벤치마킹을 제가 지금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벤치마킹을 하고, 또 릴스를, 이번에는 이제 툰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릴스로 만들어서 올려봐야 되나라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이번 주에 엄마가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번 주에는 무조건 완성하는 걸로 해서 이제 목표로 넣었어요. 그렸다고? 네. 와,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번 주는 그래도 저번 주는 너무 못 지킨 게 많았는데 이번 주는 다 지켜가지고 좀 그래도 나름 뿌듯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은영 대표님께서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진심으로 깜짝 놀라신 다음에 마이크 켜진 거 보고 더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아, 현진 대표님도 되게 이렇게 샤이하시긴 한데 굉장히 재주가 많으시네요. 재주가 많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진 대표님이 지금 저희 모임에서 제일 첫 주에서 지금 넷째 주까지 가장 뭐랄까 폭발력 있게 퍼포먼스가 올라오신 것 같아요. 아, 아주 좋은 그런가요? 한 주, 너무 좋은 한 주였습니다. 정말 진짜 감사하고 이렇게 또 퍼포먼스 올라오시는 분들 보면 또 배 아프고 또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또 막 그래요. 또 난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어쨌든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주 한 주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오상윤 대표님 네, 또 다른 샤이보이 아이고 샤이 여긴 샤이걸 샤이 잠시만요. 현진 대표님이 시집까지는 안 내셨죠? 시집가셨나요? 아니요. 네네네. 목소리는 약간 어리신 것 같은데 나이를 안 아, 여쭤봤던 것 같고. 나이는 좀 있습니다. 네네네네. 저도 좀 있습니다. 아이고, 혹시 어떤 게 보이시나요, 지금?
자립 준비 청년에게 휴식을 선물한다고 보이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잘 보이고 있어요. 지금 딴 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요. 잘 보여요. 잘 보인다고요. 아, 잘 왜 꺼? 보였어요? 아, 네. 저도 컴퓨터를 잘 못해가지고 잠시만.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번 주죠. 저번 주 목표 3개 중에 어 일단 기상 미션 10시라 적어놨는데 제가 9시에 딱 기상은 했거든요. 네, 그 중에 뭐 제 의지로 일어난 거는 한 2, 3일 정도 되고 나머지 다 일하는 날에 일찍 일어나긴 했는데 또 다음 주는 뭐 일하는 날이어도 제가 카톡에 인증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슈기프트 영상 이제 그 대행 맡긴 걸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아직 업로드를 못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너무 제 주관적으로 만든 느낌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올리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직 업로드 못한 조인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영상을 한 게 또, 다른 채널을 하나 또 운영 중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주에 5개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 주는 제가 2개밖에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번 주는 그 영상 퀄리티를 좀 높이는 데 집중을 하느라 그랬어가지고 이제 영상 속도 좀 빨리 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았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는 또 안 빠지고 좀 퀄리티도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음, 그때 나요 대표님이 뭐 AI로 막 영상 편집 만드는 거 그런 거 보고 나도 저런 걸 활용해서 좀 빨리 만들 수 있겠다 해가지고 좀 많이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자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AI가 딱 싱크 맞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도 해보고 하느라 네,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보냈고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팀 가운 맞으신가요? 가운 쪽 촬영해달라고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촬영해도 될까요? 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이거 끝나고 수정할 것 좀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시간을 또 갖고 네, 이번 주는 그래서 뭐 성공은 못했는데 그래도 나름 좀 성장하는 주라고 또 생각을 들어가지고 다음 주는 제가 꼭 미션 진짜 무조건 성공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리고 다음 주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일요일 날 밤에 늦게 끝나가지고 제가 그걸 카페 글을 제 시간에 못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제가 다음 주에 그 잠깐 1박 2일 여행이 있어가지고 그
카페 인증글 그걸 월요일 날 한 오후쯤에 또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난 발리에서도 모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 저 네? 모임 참가합니다. 좀 하는데, 참가하는 거죠? 예, 네, 네, 안 올까 참가합니다. 봐. 네, 월요일 날 바로 와서 할 겁니다. 네. 되게 이렇게 보면, 참 쑥스러운 목소리인데 쑥스러워. 참 보면 많이 좋아했어요. 네? 홍재 대표님. 일단 좀 더 이렇게 훨씬 많이 잘할 수,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있어가지고 나는 좀 상준 대표님 어디 저기 저 몽둥이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 제가 상준 대표님이랑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이런 농담도 자꾸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제 거 빠르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공지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 총 제가 8개의 목표를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2개 정도를 또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외부 강의 듣는 거랑 챌린지 참여가 참 잘 안 되고 있고 이 외부 강의라는 게 사실은 제일 처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강의를 좀 듣고 싶어서 만들어 놨었는데 이번 주부터 해서 계속 그 주말 그다음에 평일에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 강의를 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금 한동안 계속 실패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은 어, 상품을 업로드를 하려고 했더니 상품 하나가 지금 좀 갑자기 좀 많이 이것저것 계속 팔리면서 하루에 몇 개씩 주문이 좀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거를 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업로드를 못하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걸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매주 한 권씩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아주 세속적인 지혜라는 책을 읽었고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카톡방에다가 제가 그 좋은 글을 볼 때마다 하나씩 계속 올려드렸었는데 그냥 간편하게 읽기 괜찮았던 책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2번, 3번 볼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은 매일 꾸준히 100개씩 계속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모임 시작하기 전에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기, 초사고, 글쓰기는 저희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책을 읽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메모 형태로 다 적습니다. 글을. 적고 적으면서 스스로 그런 생각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여기서 발전을 시켜서 제가 노션에다가 글을 또 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쓰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글 쓰는 거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가 보다. 그런데 막상 이거를 어떤 결과물이 있는 글을 만들려고 하면 그 오랜 세월 직장 생활을 하고 기술직으로서 살아온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완벽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기승전결이 맞아야 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이런 약간 강박에 자꾸 빠지면서 저번 주에도 요 쓰다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이 책으로 비즈니스라는 책에 대한 거를 카페글로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글을 장황하게 쓰다가 마무리를 못 짓고 그다음에 처음에 쓰려고 했던 의도와 마지막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하면서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글 쓰는 방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책으로 비즈니스라는 책이 되게 좋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주식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유명하지 않은 책인데 알토란 같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책은 지금 읽고 있는 재개발의 정치학이라는 이번 주에 책을 읽고 있는데 그거를 읽고 다음 주에는 저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월천 벌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최원 대표님의 마음을 저도 처음으로 창업을 하고 부업을 하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신 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글 쓰고 책을 써보는 것 자체, 그러니까 제 글로 인해서 누군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옛날에 블로그 글이나 이런 것들이 들으면서 너무 그런 것들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건 그런 쪽이 아닌가 또 생각도 하고 여기 계신 일기분들은 알고 계신데 제가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비용으로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대비해놨던 금액보다도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창업의 길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는 뭐 브랜드 블로그 해본다고 블로그 글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도 이제 이것저것 해보고 또 이제 해외 구매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유튜브도 또 같이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다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부동산 갖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재투자하고 하면서 뭔가 좀 정리가 되고 또 내년에 계획들도 다 좀 세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은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짜 이거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내가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혼돈에 계속 맨날 빠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게 이번 모임에서의 최종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던 게 이제 4주차 챌린지 아이디어는 이제 나유 대표님이나 아니면 재선 대표님이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 스레드는 전 전혀 모르거든요. SNS가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블로그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스레드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가 처음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한 10일 정도를 단계를 나눠서 가입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1일 1 스레드 하는 거를 챌린지 해보면서 한 10일 정도 하는 소규모 챌린지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럼 나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면서 이번 주는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들을 해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하는 거, 작지만 매일 하는 것들을 해냈다. 뭐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좋은 거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한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계획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번 주에 못 오셨던 분들 때문에 잠깐 짧게 발표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그렇게 할게요. 이게 지금 발표하기 어디다 적었어? 발표하기를 안 적었나요? 그러는 모양이군요. 여기 적었죠? 네. 저번 주에도 재미난 한 주였습니다. 이거 재원 대표님, 얘기 듣고 또 엄청 뿜뿜 자극을 받았어요. 일단은 그 발표하기가 아까 채원 대표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가 계속 저희의 루틴을 잡아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사실상 이제 자기가 진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면 자기가 해봤던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내가 몰랐던 내 스스로도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른 분들한테 받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디벨롭 시킬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게 사실은 저희 창문부의 시초였어요.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를 계획을 잡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했었는데 항상 와서 자기가 있었던 그 한 주 동안의 그 사업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 성과들을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면서 최현 대표님처럼 발견한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서 우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해볼래요, 저도 해볼래요 라는 분위기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거를 응용해서 만든 게 이제 사실은 말은 발표하기인데 오늘 최훈 대표님 해주신 것처럼 조금 이렇게 자세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풀어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순서는 저번 주에 사다리 타기로 진행을 했는데요. 최훈 대표님이 우연찮게도 1위를 1등이세요. 그래서 아마 7주차, 저희가 지금 4주차잖아요. 그럼 5주차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모임을 하고 6주차에는 아마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6주차에 중간 점검 정도 하면서 서로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잠깐 짧게 갖고 그 다음 주에는 최현 대표님 그리고 순서대로 되면 상준 대표님, 강주 대표님, 은지 대표님, 현수 대표님, 그다음에 재선 대표님, 영호 대표님, 마지막 주차에 이제 은영 대표님, 나혜 대표님, 현지 대표님, 현진 대표님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를 냈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할 거니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건 대표님께서 그 부동산 재테크 이야기를 저번 주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보다 물론 다 고수분들이 여기 계실 수 있지만, 아, 내 집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서, 그리고 제 사례를 들으면서 한번 어떻게 집 마련을 했고, 어떻게 자산을 불렸는지, 그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저는 가져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현 대표님은 모르겠어요. 아마 다들 원하시는 게 이번에 메타 광고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최현 대표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셔도 되고 의견을 받아서 준비하셔도 되니까 아니면 최현 대표님께서 런칭하고자 하는 수업을 여기서 실험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든 상관없으니까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그때는 순서를 뽑았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발표하기나 이런 것들로? 특별하게 없으시죠? 뭐 어려운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많이 해보신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발표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뭐 지금 방금 말씀해 보셔서 아시지만 뭐 메타 항공이나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 이게 이런 이게 주 단위로 뭘 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훨씬 흥미진진하게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막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실질적인 발표 시간은 조금 15분, 20분 정도 안팎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만으로 채우는데 그 막 질문하고 얘기하고 막 서로 얘기 주고받고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시간이 좀 갑니다. 그래서 두 분 정도로 이제 잡고 한 거고요. 한 여유가 되면은 제가 항상 그 전주에 여쭤볼 거예요. 그 전주에 이제 한 분 정도는 더 준비가 되신다면 순서별로 땡겨서 또 발표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분, 20분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발표를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하시다 보면 본인 스스로 머릿속도 정리가 되고 내용들이 하면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 그때는 이제 계속 뭐 주간 단위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그냥 카페 글만 올려주시면 돼요. 제가 맨날 확인하고 댓글 달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다른 분들 제가 댓글 다 열심히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다 댓글 달았는데 제 글에는 아무도 댓글 안 다십니까? 이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카페 글 보고 와, 나 너무들 하시네. 이제 나 한마디 해야겠다 생각을 어쨌든 어, 어쨌든 한 주도 너무 열심히 고생하셨었고 다음 주도 각자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만족할 수 있는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밤 좋은 밤 되시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 빠이빠이. 요거 한번 저 날려주시고요. 예. 소원돈이가 이게 반응을 하네 얘가. 오! 소원돈이가 반응을 하네. 됐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있습니다. 입니다. 오,